공천 신청을 안 한 것을 두고 오세훈 시장의 복심이라고 하는 김병민 부시장과 제가 밤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저는 사실 블러핑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이거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의총 결과 보고 큰 변화 없으면 오세훈 시장님 진짜 안 나오실 수도 있다는 요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단순한 블러핑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본인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의원들이 일정 정도 좀 결기가 서 있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의제입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중대 결단은 지금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주목받고 있고 문제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공천 신청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은 등록을 안 했습니다. 오 시장 측에서는 윤어게인 이거 단절하지 않으면 선거 치를 수 없다. 그러면서 중대 결단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건데, 자, 오 시장이 말한 중대 결단, 김 의원님, 예.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전 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요. 아직은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2018년에 원희룡 무소속 후보가 네. 당선이 됐는데 그거는 제주도라는 아주 특수한 환경.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 고향 사람에 대한 강한 애정과 이 지역 정치인에 대한 큰 인물이 나오게 바라는 거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지. 네. 서울같이 950만 명이 되는 이런 도시에서 그 모델은 가능하지는 않다. 혹시 그러나, 신동욱 최고가 출마의 전제 조건이 오 시장 불출마였나요? 아니 뭐죠? 예, 노선 전환 그런 걸로 노선 전환을 하면 출마하겠다 그거였나요? 그런 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더 깊숙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그럼 장도혁 대표에게 그걸 요구했는데 들어주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승산이 없다고 본 거. 제가 이제 눈여겨 본 거는 국힘에 지금 현역 의원이 대구 경북 빼놓고는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0명입니다. 0명. 예, 0명. 대구 경북에만 지금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번에 심지어 충남에는 지금 김태흠 지사가 출마를 신청을 안 해서 거기도 안 했죠. 0명이에요. 여기 그렇죠. 아예. 거기도 안 했죠. 아예 그러니까 의원이 아닌 사람까지 해서 0명이고 전남 광주도 없어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되죠. 예, 전남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전남 광주는 없네요. 전북만 있어요. 있네요. 예, 전남 광주는 그러니까 당선되기는 어려워도 여기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고 또 15% 이상 얻어가지고 또 다른 걸 노리고 이런 분들이 옛날에는 나오긴 했어요. 항상. 네. 신청제로. 이게 제가 보기에 2018년보다 훨씬 더 암울해요. 지금. 그때 분위기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모두가 현역 의원들이 다 나의 자리 보전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압박을 받았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불출마해라, 무슨 복면가 방식으로 하겠다. 오히려 이거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나 없으면 너희들 선거나 치를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불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지금. 자, 이 오세훈 시장이 등록하지 않고 결단하라고 했는데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접수기간 지키지 않고 추가 모집 기대하면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도 공천기강이라 그랬어요. 공천기강은 반드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의원님, 이거 공천기강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공천 신청을 안 한 것을 두고 오세훈 시장의 복심이라고 하는 김병민 부시장과 제가 밤에 통화를 한번 했어요. 어젯밤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10시 넘어서. 10시 넘어서. 네. 그랬더니 저는 사실 블러핑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이거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의총 결과 보고 큰 변화 없으면 오세훈 시장님 진짜 안 나오실 수도 있다는 요지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연막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블러핑은 아니구나, 단순한 블러핑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저간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일 의총에서 분명히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의총에서. 네, 본인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미 의원들이 일정 정도 좀 결기가 서 있다. 약속대로는 한다는 건가요? 약속대로는 진짜 결기가 서 있다. 장동혁 대표를 준비를 해놨다.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에게 어떤 압력을 가할 정도의 결기가 있는 걸 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해갖고 그러면 그 결과가 중요하겠구나.
블러핑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만 해도 후보가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이죠. 그리고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런 분들 사실 정치적으로 사실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분들 세 분만 공천 신청을 한 상황인 거다 보니 아무래도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정 의원 말씀대로 나 없이 지금 선거할 수 있겠어? 그러다 보니 지금 배현진 의원도 즉각 후보 제공 요구했고 공관위도 사실 지금 이대로는 서울시장 선거 못 치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예. 실제로 오 시장 없는 선거 국민의힘 지금 가능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이거 블러핑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래저래 좀 알아보면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양가상 양자 대결, 아직 민주당 쪽 후보가 안 정해지고 그렇죠. 오세훈하고 붙여본 거 보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게 오세훈 시장의 최근에 뭐 여러 실책들도 있지만은 당 상황 때문에, 당의 내용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100점 매패다. 한 20%포인트 차로 질 것 같다. 지난번에 송영길 오세훈 붙었을 때 39대 59로 20%포인트 차로 이겼거든요. 그때 네. 딱 정확하게. 근데 문제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그나마 나와서 득표력을 서울시장 거를 가져가줘야지 25개 구청장들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면 그때 저 서초 하나 빼놓고 24개를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2018년에. 맞습니다. 25개 중에. 25개 중에 강남까지 다 그렇죠. 다 내줬거든요. 서초만 이겼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조은희 예. 구청장 그때 제가 보기엔 이거 지금 싹 그 어게인 2018 분위기다. 그래서 누가 지금 갑인지를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오세훈이 갑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계속 몰아붙였잖아요. 현역들 불출마해라, 오히려 조기 사퇴해라 막 이러면서, 이런 거를 이제 이정현과 장동혁이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진짜 이 상황에 있어서 지금 충남지사도 심지어 없잖아요.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서울시장 나가든지 충남지사 나가라. 장동혁 대표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지 내려놓고 본인 출마하고, 그러면은 이건 당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 선거에 대해서 지금 포기한 거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은 그 정도의 결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가 좀 움찔할 수 있는 게 김태흠 충남지사가 출마하기 전 지역구가 지금 현 장동혁 대표 지역구란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원래 이정현 대표, 이정현 위원장 한국 시리즈 경선을 운운하면서 뭐 나경원 의원, 신동욱 최고위원 등등등 여러 명이 출마할 것처럼 불을 뗐는데 결국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정 의원님. 네. 이거 지금 이정현 위원장, 장동혁 대표 애초에 계획과는 좀 틀어졌다고 봐야 될 거죠? 제가 그 나경원 의원 출마 의지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것은 지난 1월 6일이었습니다. 아, 좀 지난 됐네요. 1월 6일이었는데 오래전에 지도부에 얘기를 했고 자기는 불출마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라고 얘기한 게 오래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저는 한 1월 초까지는 나경원 의원이 출마할 의지가 있다고 봤는데 그 이후서부터는 조금 스탠스가 달라진 것 같아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정무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현역 의원이라면 자기가 현역 의원 배지 떼고 나가겠다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동욱 의원이나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나 출마하기 어려울 거라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에게 서울시장 출마를 뭐 부탁했고, 또 김은혜 의원에게 경기도지사 출마를 제안했는데 둘 다 거절당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님, 실제로 안 의원 서울시장 나갔으면 뭐 좀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판이 이러면요, 뭐 아무리 천하의 안철수고 뭐 천하의 누가 나와도 안 됩니다. 한동훈이 나와도 안 돼요. 지금 솔직히 판이 이런 상황이면은. 아, 그러니까 논쟁적인데 이건 아니 논쟁적이 아니라 하긴 뭐 무소속이기도 하고요. 예, 무소속이기도 하고, 만약에 쫓겨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어려운 판인데 그거를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드는 거는 지금 장도혁 대표다. 제가 말하려는 거는 장도혁 대표의 지도력과 이 노선이 지금 이미 당이 망한 길로 간 거고, 모두가 이제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지금 6월 3일 이후로 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로요. 지방선거 6월 4일로 가 있어요. 6월 3일에는 이미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 당사자들 빼놓고는 대한과 미래도 지난 4일에 장동현 면담한 다음에 우리 더 이상 이제 노선 변화 요구 안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그랬죠. 뭐 의총을 봐야 되지만 이 얘기는 뭐냐? 네가 책임지고 네가 다 사퇴하고 물러나 이 얘기는. 근데 책임지겠다라는 얘기하고 사퇴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일단은 장동현. 그래서 이제 6월 4일부터는 당권을 둘러싼 노선 투쟁이 이제 권력 투쟁이 본격화할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괜히 장동혁 그거 빌미 주지 말고 친한게도 그냥 그래 한번 네가 해봐 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밑자락을 까는 차원에서 장해찬 부원장이 장해찬 부원장이요. 6월 3일 날 진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표가 될 수 있다. 비대위 2개월 한 다음에 8월 달에 전당대회 열리면 장동혁 대표가 다시 나와서 당선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밑자락인가요? 저는 실제로 그 시나리오로 가나요? 뭐 여러 평론가들이 뭐 2월 장동혁 위기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애초부터 그런 거 없다. 오히려 장동혁은 6월 3일에 지방선거 진다고 하더라도 사퇴 안 하면 바꿀 동력이 없다. 예전에는 뭐 김기현 체제나 아니면 한동훈 체제나 이렇게 바뀌었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대통령이라는 그 당 외에 권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딱 얘기하면은 연판장 돌듯이 눈빛 해갖고 대표 내려와라 이런 식으로 가는데 지금은 당 내에서 모르겠어요. 6월 3일 지방선거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장혁 대표를 흔들어서 막 정말 물리력을 동원해서 내려오게 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결국에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도 전당대회 출마가 선택지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무소속인데 다시 복당한다는 전제하에 비대위가 열리면 비대위에서 다시 이제 복당을 허용해주고 그러면 당연히 당대표 선거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번 당대표 선거는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갖게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총선 공천권을 갖게 되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또 총선 전에 이게 비대위로 또 엎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총선 전에 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야당은 비대위로 안 갑니다. 여당은 뭐 비대위 갈 수 있어도 뭐 대통령이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또 식으로는 뭐 영향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그 원내대표가 이제 권한대행을 당대표 권한대행을 할 수도 있는데 원내대표도 이제 임기가 끝나요. 곧 끝나죠. 예. 6월 즈음에서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도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할 텐데 중립적인 인사가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국민의힘은 90년대 이후로 당대표가 임기를 채운 적이 2번밖에 없어요. 90년대 이후요. 예. 그러니까 계속 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만큼 당원들이나 아니면 당의 중진들이 참지 못하고 이제 끌어내린 것도 있고 선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건데 이번에는 저는 다를 수도 있겠다. 이번에는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끌어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또 하나는 다시 재출마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게 장해찬이 한 얘기가 빈말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당이 오염됐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이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게 옛날에 우리가 하던 그 보수 정당이 아니에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은 굉장히 좀 암울하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